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를 유독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인데 그간 중국은 전투기를 비롯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가리켜 미국산 엔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비난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잠정 수익 300조짜리 항공기 사업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요. 보잉과 에어버스를 뛰어넘겠다며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자국산 항공기 사업이 서방의 제재 한방이면 통째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중국 내 전문가 입으로 전해지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국의 시진핑은 푸틴을 만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며 서방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대한민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은 중국 제20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KF-21 전투기는 공기역학적 설계는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발사를 보았을 때 기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출된 반메리평 하드포인트에 장착했다는 점에서 KF-21 보라매의 스텔스 성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J-20은 고사하고 중국 FC-31 전투기의 경쟁 상대도 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KF-21에 장착되어 있는 미국 지사의 엔진 F-414 역시 5세대 전투기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동력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중국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를 트집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랬던 중국에서 외국산 부품에 의존한 위태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이 최근 지적받으면서 중국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항공기 사업 C919인데요. 중국에서 직접 설계한 항공기를 제조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공기 사업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중국 항공산업의 수건으로도 꼽히는데요. 중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C919는 가망 인증까지 통과시키며 상용 비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발생 이후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산 여객기 자체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미국의 보잉, 유럽 에어버스가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지 10여 년 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공기 제조를 포함한 항공우주산업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의 승부를 좌우할 핵심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C919는 흔한 항공기가 아닌 시진핑과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중국이 강조하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현지 금융회사는 20년 동안 중국이 매년 단일 통로기종 312대를 신규 도입한다는 가정하에 C919가 보잉, 에어버스에 맞서 3분의 1의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매년 C919의 판매 금액이 679억 위안, 약 13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년 동안 약 1조 3,600억 위안, 약 3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C919가 가져가는 셈인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C919 자체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까내리던 국산화율이 중국 언론에선 더욱 처참한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C919의 국산화율이 60%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의 리프 엔진이 탑재됐으며 이는 보잉의 737 맥스, 에어버스의 320 네오에도 들어간 모델입니다. C919의 동체 날개와 꼬리 부분은 중국 부품사가 생산하지만
항공 데이터 기록 장치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동체의 알루미늄, 합금 부분은 미국 아르코니, 바퀴 및 제동 장치는 미국 하니웰, 교신 및 항법 장치는 미국 로글 콜린스가 제조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만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모종의 협력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들이 경제적인 협력만을 약속했다고 전해졌지만 서방이 주목하는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을 경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가 만성적인 무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한순간의 전황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내주는 순간 중국 역시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대상이 되는데요. 중국이 그토록 야심차게 준비한 C-919 사업이 처참한 국산 화율에 서방의 제재가 되는 순간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준비한 엔진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만든 엔진에 비해 약 30년 가까운 기술력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제트 엔진의 수명은 미국산 엔진이 대략 12,000시간, 러시아 엔진은 4,000시간, 중국 엔진의 경우 초창기엔 겨우 1,000시간을 넘어섰으나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와 비슷한 4,000시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 내부 온도는 10도 상승할 때마다 엔진 출력은 1%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엔진 업체라고 해도 엔진 내부 온도를 연간 평균 10도 정도 올리는 게 한계치인데요. 중국산과 미국산 제트 엔진 내부 온도를 비교해보면 300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 30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974년 J6 전투기가 3번이나 추락하는 사고 이후로 사람들은 재료가 좋지 않아 중국의 엔진 성능이 나쁘다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의 엔진의 단점은 수명이 짧고 고장이 잘 나는 문제가 있는데, 고장의 직접적 원인은 대부분 엔진 베어링에 많은 부하가 걸리며 부품 파손 크랙이 발생하는 것이고, 외부 하중, 충격 진동을 견디지 못해 일어납니다. 중국 엔진은 기술적 성숙도 자체가 부족해서 미국은커녕 러시아 엔진의 수준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갖기 위해 자국산 엔진의 개발에 힘을 더욱 써야 하는데요. 최근 한국은 엔진의 국산화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산 항공기용 15,000파운드 추력 터보팬 엔진의 개발이 시작된 것인데, 개발 목표는 현재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최소 동급 성능의 엔진인데요. 현재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1만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이미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엔진은 둘 다 무인 항공기에 쓰는 것으로, 5,500파운드급 엔진은 KUS-LW 스텔스 무인 편대기에, 1만 파운드급 엔진은 KUS-FC 스텔스 정찰기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에 더불어서 새롭게 알려진 것이 1만 5천 파운드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인 것입니다. 국산 전투기에 자국산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해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